여러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약 7억 달러를 싸들고 찾아왔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곳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빅테크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서울도 판교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경상남도 창원의 한 공장 앞이었죠.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공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베테랑 기술자 수천 명이 짐을 싸서 떠났고 협력사 사장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장 문을 닫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 텅 비었던 그 공장 앞에 지금은 세계 최강 빅테크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게 말입니다. 심지어 100년 넘게 이 시장을 손에 쥐고 있던 일본마저 한국에게 시장을 몽땅 뺏기게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죽을 뻔했던 그 공장이 부활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이 공장이 깔고 앉은 땅이 무려 133만 평기예요. 여의도를 통째로 가져다 놓고도 절반이 더 남는 크기거든요. 그 넓은 부지 한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 기계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높이만 29m,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쯤 되는 거대한 프레스예요. 회사 측은 이걸 내 기둥 방식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17,000톤급 프레스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17,000톤이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센 힘이냐면요. 쉽게 말해 이 기계가 한번 꾹 내리누르면 웬만한 강철 덩어리는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늘어납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면적에 수만 톤짜리 무게를 한꺼번에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힘을 가진 프레스를 가진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손에 꼽거든요. 근데 이 공장의 진짜 저력은 기계 한 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1978년 고리 1호기가 처음 불을 밝힌 바로 그때부터예요. 한국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이란 부품은 거의 다 이 공장 손을 거쳐갔어요. 원자로의 심장이라 불리는 압력 용기부터 증기 발생기까지요. 원전 한 기를 통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풀세트 기술이 40년 넘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입니다. 설계도 한 장을 진짜 쇳덩어리로 바꿔내는 손기술은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송이술이 이 공장 안에 통째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SMR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요즘 뉴스에 부쩍 자주 나오는 이 SMR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작은 원자력 발전소예요. 기존 원전이 몸에 딱 맞춘 거대한 맞춤 정장이라면요. SMR은 공장에서 미리 찍어내서 어디든 빠르게 가져다 박는 기성복 같은 거거든요. 빨리 짓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원전. 바로 이 SMR 시대가 열리면서 창원 공장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림이 참 좋죠. 세계 최대급 프레스에 40년 넘게 쌓인 기술에 때마침 찾아온 SMR 붐까지.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대단한 공장이 불과 몇 년 전에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17년 6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한순간에 방향을 확 틀었어요.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선언이 나온 겁니다. 이 한마디에 창원 공장의 운명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원전이라는 게 한번 짓겠다고 결정하면 앞으로 5년, 10년 단위로 일감이 잡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감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장 공장은 멈출 위기에 놓였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함께 일하던 협력사들이었습니다. 큰 공장 하나만 바라보고 부품을 대던 작은 회사 사장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일해온 사장님들이 직원들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공장 하나가 흔들리니까 그 공장에 밥줄을 댔던 동네 전체가 같이 휘청겼어요. 공장 안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 일에 바쳐온 베테랑 기술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 공장 곳곳에서 힘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 결국 모진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만 50살이 넘은 숭령공 약 2,60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든 공장을 떠났어요.
수십 년 손때 묻은 기술과 경험이 그대로 공장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귀한 손기술이 사람과 함께 하나둘 사라져 간 거죠. 회사는 버티다 못해 알짜 계열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약 8,500억 원에 팔아넘겨야 했죠. 살을 깎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통째로 내주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세계가 줄을 서던 그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던 공장. 불과 몇 년 전 창원의 풍경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공장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한국에서는 원전 시장 문이 닫히고 있었지만 정작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챗봇한테 뭐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 짧은 답변 한 줄이 나오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챗봇 답변 한 번이 일반 검색 한 번보다 전기를 약 10배는 더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AI를 굴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하나만 돌려도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기를 빨아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앉을 만큼 거대한 건물 안에 컴퓨터 수십만 대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느라 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요. 이런 건물이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씩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이 폭발하는 전기 수요를 기존 발전소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원자력이었어요. 날씨를 타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요. 24시간 꾸준히 그것도 탄소도 안 나오게 전기를 뽑아낼 방법. 그게 바로 작은 원전 SMR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도만 있으면 이 원전을 뚝딱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원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압력 용기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두께가 무려 30cm에 달하는 통짜 강철 덩어리예요. 철판 여러 장을 용접해서 이어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쇳덩어리 하나를 10,000톤짜리 프레스로 사정없이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단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장간에서 시뻘겋게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거랑 똑같아요. 동네 대장간 망치질을 10,000톤짜리 기계가 대신한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공장이나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절대 아닌 겁니다. 다만 그 망치가 10,000톤짜리 괴물 프레스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요. 이 라인이 한번 끊기면 다시 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게 풀어볼게요.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하던 김밥집 사장님이 한 분 계셨다고 쳐봅시다. 손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김밥을 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가게 문을 한 10년쯤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고 해볼게요. 과연 그 손맛이 예전 그대로일까요? 재료를 어디에 뒀는지, 불세기를 어떻게 잡는지 몸이 기억하던 그 감각이 다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단조라인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사람이 흩어지고 기계가 멈추면 그 손기술과 노하우는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려요.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한번 끊긴 손기술을 되살리는 데는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가 역성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마저 발이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원전을 새로 짓기 시작한 게 1979년 무렵이거든요. 그 뒤로 무려 40년 가까이 새 원전 건설이 사실상 끊겨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단조 라인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일을 하던 숙련 기술자들도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건설 공백에 공장 라인 폐쇄에 공급망 전체가 약해진 것까지 겹치고 겹친 결과였죠. 그러다 보니 정작 SMR 시대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미국은 자기 땅에서 그 큰 쇳덩어리를 만들 손이 없는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쇳덩어리를 만드는 일에서만큼은 돈도 기술력도 미국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100년 넘게 이 시장을 쥐고 있던 일본은 좀 다를까요? 일본도 사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뒤로 한때 60기 가까이 돌아가던 원전이 10여 기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일감이 줄어드니 일본의 대표 단조 기업에서도 인력과 노하우가 조금씩 빠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세계가 의지하던 두 나라가 동시에 휘청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두산이 등장합니다. 사실 두산은 이미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전력이 있었어요. 2009년 아무도 한국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통째로 따낸 적이 있거든요. 네로라 하는 글로벌 강자들을 다 제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결단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사가 가장 힘들었던 2019년 그리고 2021년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던 그 시절에 두산은 미국의 작은 원전 스타트업에 돈을 겁니다.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4,400만 달러 그리고 또 6천만 달러를 베팅한 거예요. 당연히 회사 안에서도 업계에서도 말이 많았겠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미국 스타트업에 무슨 투자냐는 우려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 살림이 거덜날 판인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신생 기업에 거금을 던진 셈이니까요.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때만 해도 SMR이 진짜 돈이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원전 시장이 닫혔지만 세계에서는 언젠가 다시 열릴 거라는 것, 오직 그 하나의 가능성에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건 거예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두산은 묵묵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두산은 조용히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무모해 보였던 도박은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건 국내였어요. 한동안 멈춰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다시 시작되면서 두산에 거대한 일감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원전에 들어가는 증기 발생기 하나가 높이만 약 23m예요. 무게는 자그마치 약 775톤에 달하고요. 중형 자동차로 치면 무려 520대를 쌓아 올린 무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들이 다시 창원 공장에서 시뻘건 불꽃과 굉음을 내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원전을 통째로 채울 부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는 533톤, 터빈 발전기는 311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일감 덕분에 뿔뿔이 흩어졌던 협력사 약 460곳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죽어가던 공장 생태계가 마치 거짓말처럼 통째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짐을 싸서 떠나던 그 공장에 다시 사람과 일감이 북적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큰 거는 바깥에서 터졌거든요. 무려 16년 만에, 그러니까 강산이 한 번 넘게 바뀔 동안 닫혀있던 해외 수출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바로 유럽 한복판 체코의 두코반이 원전 사업을 한국이 따낸 거예요. 그 까다롭다는 유럽 시장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흔히 체코 사업을 24조에서 26조 원 규모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국 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 전체의 규모예요. 이 가운데 두산이 맡은 주기기 몫이 약 5.6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두산 몫만 따져도 5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시장도 곧바로 뜨겁게 반응했어요. 한때 헐값에 알짜 회사를 팔아야 했던 두산의 주가가 한 해 동안 41%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0%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죠. 망할 뻔했던 회사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로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이 변화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집니다. 2025년 8월 두산과 미국의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마존과 한국 수력원자력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네 회사가 SMR 사업을 함께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네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떡하니 불러 세운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맡기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미국 안에서 짓고 있는 보글 원전조차 핵심 주기기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짚었어요. 미국은 원전을 운영하는 데는 강하지만 새로 짓는 능력은 약해져서 동맹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두산을 두고는 원자로 개통 주기기의 절대 강자라고 콕 집어 평가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마저 두산의 자리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한국 기업이 일을 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한국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만천해 드러난 겁니다. 미국 땅 안에서조차 한국 부품 없이는 원전을 못 짓는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판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양해각서, 그거 결국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무려 7억 달러를 들고 직접 나선 거예요. 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SMR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게 엑스에너지의 소형 원전으로 따지면 약 60이 안팎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웬만한 도시 여러 개의 전기를 댈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 거죠. 그리고 2025년 12월, 드디어 말이 아닌 손으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 소형 원전 16기에 들어갈 핵심 소재, 그러니까 단조품을 미리 확보하는 예약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물론 이게 SMR 완제품 16기를 통째로 주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쇳덩어리 재료부터 먼저 잡아둔 거죠. 게다가 이 노형은 두산이 아니라 엑스에너지의 설계인데 그걸 만들 손은 결국 두산이 잡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말해서 진짜 손으로 제작 준비가 착착 시작된 겁니다. 종이 위 약속이 비로소 창원의 프레스 앞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후속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제작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번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두산 한 회사가 잘 나가는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세계 전체가 창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롤스로이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인도의 L&T, 캐나다의 전력 공기업 OPG까지 줄줄이 두산의 문을 두드렸어요. 나라도 대륙도 제각각인 회사들이 약속나도 한 듯 같은 곳을 향한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SMR을 개발하는 회사가 약 70곳 가까이 됩니다. 이 수많은 개발사들이 그린 설계도가 결국 진짜 쇳덩어리로 바뀌려면 거쳐야만 하는 곳, 그게 바로 창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SMR이라는 산업 자체가 통째로 이곳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그래도 결국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는 하청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요. 두산이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을 아직 못 보신 겁니다. 두산은 단순히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데서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설계하는 회사의 지분을 미리 사두고 동시에 제조까지 직접 맡는 이중 전략을 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계 단계부터 아예 발을 깊숙이 담가서 나중에 다른 데로 못 가게 관계를 딱 굳혀버리는 겁니다. 한번 두산과 손을 잡으면 쉽게 갈아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영리한 전략인 거죠. 반도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미스, 그 설계를 받아서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파운드리, 세계의 모든 SMR 설계도를 받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공장. 두산이 진짜로 노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드는 하청이 아니라 세계의 설계도가 다 거쳐가야 하는 길목을 통째로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전 세계 SMR 파운드리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35년이 되면 SMR 시장이 약 6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무려 630조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어마어마한 미래 시장의 입구에 겨우 발을 들인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입구를 가장 먼저, 가장 단단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창원인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탈원전이 딱 3년만 더 길게 이어졌다면요. 그 사이에 두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그랬다면 지금 이 거대한 SMR 붐이 찾아와도 정작 그걸 만들어낼 공장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세계가 줄을 서고 싶어도 정작 줄을 설 곳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설계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에요. SMR의 핵심 설계 자체는 엑스에너지나 뉴스케일 같은 미국 회사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두산은 어디까지나 그걸 받아서 만들어주는 제조 파트너인 거죠. 핵심 기술의 뿌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입니다. 앞서 반도체에 비유했었잖아요. 설계를 쥔 팹리스는 미국이고 한국은 그걸 찍어내는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형 원전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노형은 표준 설계 인가를 받는 목표가 2028년, 실제 첫 호기는 2035년쯤으로 잡혀 있거든요. 미국 노형보다 상용화가 한참 늦은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국 노형을 만들어주는 파트너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직접 단조 공장을 다시 짓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경우예요. 만약 미국이 자기 땅에 단조 라인을 되살린다면 두산의 독점적인 자리도 장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업계에서는 단조 공장 하나를 새로 짓는 데만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번 끊기면 되살리기 힘든 그 비가역성 때문이죠. 돈을 쏟아붓는다고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약점은 분명 기술의 원천과 속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설계도를 진짜 쇳덩어리로 바꿔낼 손이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의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이 이 자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굳히느냐, 바로 그게 진짜 관건인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불과 몇 년 전 창원의 그 거리를 기억하시나요? 짐을 싸서 정든 공장을 떠나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던 사장님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만 하던 그 거리에 지금은 다시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감이 돌아오니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은퇴해서 쉬고 있던 백전노장 기술자들에게는 다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선배님, 다시 나오셔서 후배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가족까지 데리고 창원으로 내려온 젊은 엔지니어들 덕분에 동네 학원가의 아이들이 다시 북적인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한때 죽어가던 도시가 통째로 다시 뜨겁게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불 꺼졌던 상가에 다시 간판이 켜지고 식당마다 사람 사는 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죽었던 산업이 이번엔 미국 빅테크를 우리 동네로 데려다 주네 하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 기억하시죠? 아마존이 7억 달러를 싸들고 도대체 왜 창원까지 왔느냐는 그 질문 말이에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손으로 멈춰 세울 뻔했던 그 공장이 결국 온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자리가 된 거죠. 8년 전 그 좌절과 눈물이 지금 이 반전으로 한 바퀴를 돌아 매듭지어진 셈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요, 우리가 매일 쓰게 될 그 똑똑한 AI를 굴리는 전기가 바로 이 창원에서 시작된 작은 원전에서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손안에 있던 보물을 너무 쉽게 낮춰봤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또 어떤 잊혀진 보물이
우리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퇴근길에 혹시 공장 굴뚝이 보이거든 한 번쯤 천천히 올려다봐 주세요. 저 평범해 보이는 굴뚝 하나에도 이런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